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점유권 하실 차례고요. 자, 일단 먼저 문제집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문제집 127페이지입니다. 127. 여기 할 차례 맞죠? 예, 점유권 파트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풀도록 하겠습니다. 점유권 효력 틀린 겁니다. 자, 일단 1번 선다 같은 경우는 추정력을 말하는 거죠. 적법 추정력입니다. 적법 추정된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선의가 추정되는 거 맞죠? 근데 무과실은 추정이 안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흔히 점유를 하면 점유를 할 때 추정력이 인정됩니다. 자, 그 추정력 첫 번째는 일단 자주, 그 다음에 평온하게 공연함, 선의, 이런 것들 다 추정되죠. 자, 또 뭐 있었습니까? 계속점, 적법점 다 추정되죠. 6가지가 추정됩니다. 6가지. 자, 근데 무과실은 추정이 안 된다는 거죠. 자, 3번 점유물 반환 청구권이죠. 204조. 요거는 제척기간이 1년입니다.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이 맞죠. 1년. 3번 정답. 자, 4번은 아까 말씀드린 계속 추정입니다. 지금 4번 선다에서 전후 양시점의 점유자가 다르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중간에 점유 승계가 있었다라는 게 증명됐기 때문에 이 경우도 계속 추정력을 인정받습니다. 자, 5번 점유권에 기인한 소 그리고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별개의 소송입니다. 서로 영향 안 미치죠. 자, 그럼 이제 이어서 3번 문제로요. 틀린 것은. 자, 1번 선다 보시면은 건물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하는 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치권자가 건물에다가 유치권 행사를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어디까지나 건물과 그 밑에 토지는 별개의 부동산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유치권자가 지금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 유치권자가, 그 건물 유치권자가 밑에 토지를 점유하는 걸로 보기는 힘듭니다.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자, 2번 미등기 건물을 양수해서 사실상 처분권을 가진 자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때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그 부지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미등기 건물 양수한 사람, 이 사람 누구죠? 기억나세요? 이 사람 누구예요? 그죠? 또 모르죠. 또 모르죠. 네? 토지 소유자 누구에서?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자 갑이었고요. 토지 소유자 갑이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위에 건물이 지었죠. 무단 신축됐어요. 누가 건물 지었어요? 을이요. 근데 무단으로 신축했더라도 건물은 을 거잖아요. 이 상태에서 을이 건물을 팔았다는 거죠. 걔가 정이었어요. 건물에 대한 미등기 매수. 등기를 받지 못한 매수. 정 같은 경우는 건물에 소유권 취득을 한 건 아니지만 처분 권한이 인정된다는 거죠. 따라서 무단으로 신축된 건물이기 때문에 이게 무단 신축된 건물을 매수한 자, 정상대로 토지 소유자는 여기에 대해서 철거 청구 할 수 있다고요? 할 수 없다고요? 할 수 있다 그랬죠.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토지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지금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지금 2번은 사용료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갑이 정상대로 해서 네가 내 땅 썼으니까 사용료 달라 할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는 거죠. 자, 3번 간접 점유가 인정되려면은 점유 매개 관계가 있어야 되죠. 여기서 이 점유 매개 관계 가장 대표적인 게 임대차 계약입니다. 임대차라는 점유 매개 관계가 존재하면 임대인은 무슨 점유를 해요? 임대인은 간접 점유를 하죠. 그죠? 자, 임대인 갑과 임차인 을이 있어요.
이 둘이서 임대차 계약을 했고 그게 점유 매개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임대인은 간접 점유를 하고 임차인은 직접 점유를 하죠. 근데 지금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이 점유 매개 관계가 중첩이 될 수 있냐는 거죠. 중첩될 수 있습니까? 얘가 다시 임대차 할 수도 있어요. 을이 다시 임대차 할 수 있죠. 전대차 할 수 있죠. 전대차에서 다시 인도시키게 되면 이 전차인은 다시 직접 점유. 그리고 이제 전대인 을은 간접 점유로가 되면서 갑과 을 사이의 매개관계, 을과 병 사이 매개관계 이렇게 중첩될 수도 있습니다. 자, 4번 계약명의 신탁이 나왔고요. 지금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신탁자가 점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이 계약명의 신탁이라고 하는 거는 형태가 이런 형태예요. 어떤 병이라는 사람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갑이 사고 싶어요. 갑이 매수하고 싶은데 자기가 가서 매수하지 않고 영의 신탁을 해서 을한테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탁자 갑이 수탁자 을한테다가 자금을 제공하고 을이 수탁자로서 자금 제공받아서 병한테 가서 매매 계약을 하고, 자, 요렇게 계약을 하고 수탁자가 직접 등기를 받는 형태. 이런 명의신탁을 가리켜서 계약 명의신탁 혹은 위임형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때 통상 매도인은 이 사실을 모르거든. 이러면 등기가 유효해요, 무효해요? 이 경우. 예? 유효란 말이에요. 따라서 계약명의 신탁에서는 대부분 매도인이 악의가 아닌 한은 수탁자가 소유자입니다. 수탁자가 부동산 소유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신탁자 갑이 수탁자한테다가 야, 이제 돌려달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때에 부동산 달라고 할 수 있어요? 돈 달라고 할 수 있어요? 돈 달라고 할 수 있죠. 돈. 제공했던 자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이미 부동산은 확정적으로 을게 돼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거든. 그건 안 된다. 자, 근데 지금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그렇다면 그 부동산을 첫째 줄 끝에 신탁자 갑 쪽에서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기 거 점유하는 거예요? 남의 거 점유하는 거예요? 남의 거 점유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타주 점유라는 거예요. 5번 선의의 타주 점유자네요. 선의인데 타주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때 같은 경우는 목적물 멸실됐을 때 현존 한도 배상 책임이에요. 전부 다 배상하셔야 돼요. 전부 다 배상해야 되죠. 현존 한도 배상은 누가 현존 한도 배상이었죠? 선의이고 뭐일 때? 자주일 때입니다. 맞습니다. 선의 자주일 때가 그렇습니다. 5번이 정답이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문제로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자, 뒷페이지 5번 문제입니다. 자, 5번 문제 옳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자, 지금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 나오고 있고요. 근데 그 사람이 건물에 대해서 처분권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밑에 부지를 점유하는 자가 맞냐? 그걸 물어보고 있어요. 이 사람 누구죠? 이거 정 말하는 것이죠. 지금 얘 말하는 거죠. 얘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얘를. 그죠? 자, 그래서 갑이 미등기 매수인 정상대로 건물 철거를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토지 돌려줘. 토지를 돌려달라는 그 반환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단 신축된 건물의 미등기 매수인은 밑에 땅을 점유하는 자로 보는 거죠, 판례가. 자, 그래서 밑에 건물 부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틀린 지문이죠. 자, 2번 건물 공유자 중 일부만 해당 건물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때 밑에 부지는 누가 점유를 하냐는 거죠. 기본적으로 건물이라는 게 있고, 자, 건물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건물 밑에 부지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럼 건물 밑에 깔려 있는 부지 있죠? 토지. 이 부지의 점유자가 누구냐? 부지의 점유자. 이게 누군지를 계속 물어보고 있죠. 결국 우리 시험에서 물어보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밑에 부지 점유자는 그 위에 건물의 건물의 소유자. 건물 소유자하고 그 다음에 이 해당 건물의 임차인하고 둘 중에서 누가 부지 점유자인 거죠? 건물 소유자, 건물 임차인. 소유자, 그렇죠. 소유자 맞아. 얘가 부지 점유자가 맞아요. 건물주. 그죠? 임차인은 부지 점유자는 아니거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봤던 그 사례가 뭐였냐? 자, 갑소유 토지 위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지었더라도, 을이 무단 신축을 했더라도, 어쨌든 간 건물은 토지에 부합되지 않죠. 그러면은 을이 건물주가 맞거든요. 그 밑에 부지는 누가 점유하는 거다? 을이 점유하고 있다. 근데 지금 여기 지문에서는 건물을 뭐 하고 있다 그러죠? 공유하고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공유자들 얘네들 싹 다 건물주거든. 그럼 공유자들이 다 건물주기 때문에 밑에 부지는 누가 점유합니까? 공유자들이 다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공유자들 중 일부만 건물에 들어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건물주가, 소유자가 부지를 점유한다는 지문입니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2번 정답이에요. 자, 3번 적법 추정. 이거 민법제 200조 말하는 거죠. 적법 추정은 부동산에는 적용이 안 되죠. 이거 동산에만 적용된다 그랬죠. 4번 선의의 점유자였는데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해버렸죠. 그럼 패소하게 되면은 악의의 점유자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그 시점이 언제라 그랬어요? 판결 확정 시부터예요? 소재기 시부터예요? 소재기 시부터였죠. 소재기 시. 자, 5번 진정한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역시 패소가 됐고요. 자, 그럼 이제 처음에 자주점유였더라도 타주로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자주에서 타주로 바뀌는 건 언제라 그랬어요? 판결 확정 시점. 자, 선의 점유자였다가 걔가 패소해서 악의로 바뀌는 거. 언제부터 바뀐다고요? 소재기 시. 소재기. 근데 그거 말고 자주였는데 타주로 바뀌는 거는 소재기 시, 판결 확정 시. 이건 판결 확정 시. 두 개를 섞어서 바꿔서 물어본다 그랬잖아요. 기억나죠? 자, 그리고 지금 요 4번 지문은 선의 점유자였는데 패소가 돼가지고 악의로 바뀌는 거 물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5번 지문 같은 경우는 자주 점유자였는데 패소해서 타주로 바뀌는 걸 물어보고 있는 거죠. 반대로 말하고 있죠. 4번은 소재기 시가 맞는데 판결 확정 시부터라고 했으니까 틀렸고요. 5번은 판결 확정 시가 맞는데 소재기 시라고 해서 틀렸다는 거예요. 둘 다 틀렸습니다. 오케이, 7번 갑니다. 옳은 것은 7번. 자, 1번 선다 또 나오죠. 선의의 점유자였고 얘가 패소했어요. 그럼 악의로 바뀌죠. 언제부터 바뀌어요? 소재기 시부터. 근데 어떻게든 속이려고 또 소가 확정된 때부터. 예, 그게 아니라는 거죠. 확정된 때부터가 아니라 제기 시부터입니다. 1번 틀렸고요. 자, 2번입니다. 건물 소유권 양도됐고요. 이때 건물에 양도인인 전 소유자, 이 사람은 부지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맞나요? 건물주가 바뀌었어요?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누가 바뀌었죠? 건물이 팔렸어요? 토지가 팔렸어요? 건물이 팔렸잖아요. 그죠? 이 부지의 점유자는 누가 부지 점유자라 그랬죠? 예, 건물 소유자. 건물 소유자가 부지를 점유한 사람이죠?
만약에 건물주가 처음에 건물주가 갑이었어요. 그러면 갑이 건물주일 때는 그 밑에 부지 점유자가 갑일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그 건물이 팔렸다고요. 다른 사람한테. 그럼 건물주가 을로 바뀌었죠? 그럼 그때부터는 부지 점유자가 을로 바뀔 거 아니에요. 그거 물어보는 거죠, 지금 그거. 자, 그래서 여기 지문 같은 경우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 건물주는 부지 점유자가 더 이상 아니다라는 말인 거죠, 지금. 2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3번입니다. 직접 점유자가 있었는데 얘가 점유를 침탈당했어. 방해당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 직접 점유자를 봤을 때 우리는 누구를 떠올려야 돼요? 차인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자, 근데 둘째 줄에 간접 점유자도 나오고 있네요. 임대인이죠. 아시다시피 간접 점유자도 점유자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접 점유자도 점유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왜 할 수 있죠? 점유자. 간접 점유자도 점유자니까 할 수 있어요. 자, 4번입니다. 갑의 점유가 타주예요. 근데 갑의 점유를 을이 승계받았어요. 여기서 을이 갑의 점유 기간까지 합산해서 주장하면 타주로 주장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근데 지금 합산 주장해요? 자기 것만 주장해요? 자기 것만 주장하죠. 갑이라는 사람이 어떤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고, 그리고 갑이 하던 그 점유를 일단 을이 넘겨받은 건 맞습니다. 넘겨받아서 을이 계속 점유를 하죠, 지금 현재. 근데 나중에 밝혀진 사실은 저 앞사람 갑의 점유가 타주였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을이 갑이 했던 점유 기간하고 자기가 했던 점유 기간하고 합쳐서 주장하고 싶어요. 이렇게 합산해서 주장을 하게 되면은 이때는 합쳐져서 타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단 기산점 자체가 갑의 점유 기산점으로 잡히기 때문에 갑이 점유했던 시점부터 출발해가지고 자기가 했던 점유로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그럼 이제 전체가 합쳐서 타주입니다. 근데 만약에 을이 나는 앞에 거 무시하고 내가 했던 점유 기간만 주장할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죠. 이렇게 자기 것만 분리해서 주장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때는 을이 점유를 했던 그 원인 자체가 존재하고 있다면 무조건 타주가 되는 게 아니겠죠. 자주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주도 가능하다. 그럼 이거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지금 첫째 줄 중간에 을이 합쳐서 주장하고 있어요? 자기 것만 주장하고 있어요? 자기 것만 주장하고 있죠. 이때는 뭐 무조건 타주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자주가 될 가능성이 더 높아요, 오히려. 자, 5번 점유자 스스로가 매매 계약서 가져와서 자주점유 권한을 주장을 펼쳤습니다. 근데 그것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도 상관없죠. 여전히 자주점유로 추정을 받게 됩니다. 자주점유 추정력이 깨지는 경우는 반대 입증이 됐을 때 깨지는 거죠. 자, 여기까지 점유의 기본적인 내용들이었고요. 자, 그 뒤로 와보시면 이제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 나오죠. 자, 여기는 엑기스 보면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기스는 48페이지입니다. 48페이지. 자, 오른쪽 32번 테마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쟁점 3가지가 나오는데요. 과실 취득의 문제, 목적물 멸실 훼손됐을 때 배상 책임 문제, 그리고 3번째가 비용 청구의 문제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과실 취득인데 일단 선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단락에서 말하듯이 선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부당이득이다, 부당이득이 아니다, 아닌 거죠. 자, 반면 밑에 악의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권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악의 점유자는 그의 잘못으로
과실을 수취하지 못했다면 그 대가를 보상해 줘야 됩니다. 자, 밑으로 좀 내려가 보죠. 음비 점유자가 나오네요. 음비 점유자는 숨어서 하는 점유를 말하는 거죠. 숨어서 몰래. 그렇죠? 음비의 반대가 뭐예요? 음비의 반대가 공연이에요. 공연이라는 거는 공연 점유라는 거는 공연. 숨어서 해요. 떳떳하게 대놓고 해요. 떳떳하게 대놓고 하는 게 공연하게 점유. 공연. 대놓고. 자, 근데 몰래 숨어서 하는 거 뭐라고요? 네? 음비 몰래 숨어서. 두 개가 이거 반대되는 개념이다. 예전에 그 만화 보면은 그 음비 값이 나오잖아요. 네? 걔가 대놓고 있어요. 뒤에 이렇게 숨어갖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숨어갖고 걔가 보고 있잖아요. 자, 내려갑니다. 자, 과실. 자, 그 다음에 과실은, 자, 7번에 건물 사용이익이라고 돼 있죠? 이거 사용료. 이거 법정 과실입니다. 법정 과실. 부동산, 뭐, 임대료 수익. 이런 것들도 다 법정 과실이죠. 자, 내려갑니다. 밑에 계약이 취소가 됐죠? 계약이 취소가 됐을 때는 반환의 범위가 다르죠. 선의는 현존한도, 악의는 전부 반환이거든요. 지금 8번에 첫째 줄 중간에 선의의 점유자라고 돼 있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과실을 취득해도 돼요. 즉 다시 말해서 현존 한도 반환이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취소된 경우 말고요. 밑에 9번에 계약이 취소가 됐어요. 지금 해제가 됐어요. 해제가 됐죠. 이러면 원상 회복이 적용돼요. 해제가 돼버리면은 원상에 회복할 의무가 생겨버려요. 우리가 해제 파트에서 봤었더니 원상 회복은 이거는 선이고 악이고 안 따지죠. 이건 선이고 악이고 하나도 안 따지고 선이 악이 불분하고. 이 경우는 받은 것들 그냥 전부 다 그냥 싹 다 반환을 하거라. 이렇게 됩니다. 싹 다 반환. 원상 회복. 그러니까 이때 같은 경우는 아무리 매수자가 선의 점유자였더라도 과실을 취득하면 된다. 과실도 다 반환을 해야 된다. 다 반환하시라는 거죠. 해제됐을 땐 다 반환해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자, 멸실훼손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선의이고. 표시된 거 보이죠, 지금? 선의이고 또 뭐일 때? 자주일 때, 선자일 때, 선자. 선자일 때 현존 한도 내에서 배상을 해야 된다. 선자일 때. 자, 근데 2번 같은 경우는 선인데 타주라고 돼 있죠. 이러면 전부 다 배상. 3번 악의 점유자죠. 전부 다 배상입니다. 내려갑니다. 비용 청구의 문제. 자, 동그라미 1번에 손상된 부품을 교체했죠. 부품 교체는 유지비용이죠. 유지비용. 요런 게 필요비가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2번 단락에 나오는 유익비 같은 경우는 가액을 증가시키는 비용. 자, 그리고 3번입니다. 유익비를 청구할 때는 선택을 하거든요. 자, 첫째 줄 끝에 지출 금액 혹은 그 밑에 증가액 둘 중에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 선택을 누가 하냐? 돈 줄 사람이 선택한다는 거죠. 그게 점유자예요? 회복자예요? 회복자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4번입니다. 비용 상환 청구권이라는 거는 선이고 악이고 안 따지고 다 인정합니다. 선의 점유자도 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누구도 비용 청구할 수 있고 악의도 비용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5번 과실을 취득했잖아요. 여기서 과실은 뭐가 있냐? 달걀이 있었습니다. 달걀. 점유자가 달걀을 먹었죠. 그럼 닭 키울 때 들어간 모의값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 못한다. 청구 못하죠.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의 통상 필요비하고 과실하고 퉁친다는 거죠. 상계처리. 6번 유익비는 법원에서 기간을 허여할 수 있습니다.
이건 기간을 유예시키는 거죠. 변제기가 뒤로 밀려나게 되는 거죠. 그럼 뭐가 성립하지 않아요? 유치권 성립되지 않습니다. 자, 7번 내려갑니다. 비용상환 청구권입니다. 회복자 쪽에서 반환을 해라 라고 청구를 하죠. 그럼 점유자가 반환 청구 받았죠. 그때 비로소 이제 비용 청구를 할 수 있는 그 변제기가 도래하게 됩니다. 자, 8번 무효인 매매 계약이었는데요. 매수인이 목적물의 필요비를 지출했어요. 근데 매도인이 제3자한테 목적물을 팔아 넘겨버려요. 그럼 누구한테 비용 청구해야 되냐? 자, 처음에 갑이 부동산 소유자였고 이 갑으로부터 을이 매수하는 걸로 계약을 했다. 그래서 을이 점유자로서 비용을 지출했다. 갑이 소유자일 때 비용 지출했죠. 근데 그러고 나서 소유자가 갑에서 병으로 바뀌었다. 그럼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점유자 을은 그 목적물을 갑에게 반환해줘야 돼요? 병한테 반환해줘야 돼요? 누구에게 반환해줘야 되죠? 병한테 반환해줘야죠. 얘가 회복 당시의 소유자, 회복자. 을은 그러면 자기가 지출했던 비용에 대한 청구를 갑한테 청구하는 게 맞아요? 병한테 청구하는 게 맞아요? 병이 맞다는 거예요. 을이 목적물을 이제 반환을 하겠죠. 목적물을 반환을 할 때 그 반환 당시의 소유자, 그죠? 그게 병인 거예요. 그래서 병상대로 비용 청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8번 지문에서 첫째 줄에 매수인이 누구예요? 갑을 병 중에서. 그죠? 매수인이 을이에요, 을. 그죠? 자, 그리고 둘째 줄에 매도인이 누구죠? 갑이죠, 갑. 매도인 갑이 목적물을 제3자 누구죠? 병이죠, 병, 그죠? 병한테 넘겼다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은 점유자인 매수인 을은 양수인은 누구예요? 그게 병이잖아. 그죠? 부동산 넘겨거든. 양수인 병 상대로 비용 청구해야 되는 거다.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자, 이제 우리는 문제를 또 풀어보러 가겠습니다. 자, 문제집은 131페이지입니다. 점유자 회복자 관계입니다. 점유 파트에서는 여기를 항상 물어보게 됩니다. 자, 9번 문제 보죠. 틀린 것은. 자, 1번 선다에 뭐가 보이죠? 어떤 단어에 꽂히세요? 선의요, 맞아요. 선의로 점유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자, 둘째 줄에 그 이득을 반환해야 돼, 반환 안 해도 돼? 반환을 안 해도 되죠. 사용료 내야 된다, 안 내도 된다? 안 내도 됩니다. 안 내도 됩니다. 과실을 취득할 수 있으니까요. 자, 2번 악의의 점유자죠. 근데 얘가 지금 과실을 소비하셨네요. 그죠? 계란을 드셨군요. 그러면 대가 보상을 해야 되고. 자, 3번 점유물이 어떻게 돼버렸죠, 지금? 멸실훼손됐죠. 근데 그 이후에 뭐가 보이죠? 선자가 보이죠, 선자. 선자 보이세요? 선자. 그러면 전부 다 배상, 현존 한도 배상. 현존 한도 배상이 맞습니다. 자, 4번입니다. 선의의 점유자가 해소했어요. 해소하면 어떻게 돼요? 악의로 바뀌죠. 맞아요. 언제 악의로 바뀌죠? 네? 판결 확정 시가 맞아요? 소재기 시가 맞아요? 판결 확정 시죠, 그죠? 아니에요. 소재기 시입니다. 소재기 시예요. 그쵸? 선의에서 악의로 바뀌는 게 언제라고요? 소재기 시에.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렇게 소송할 때, 자, 자, 소 제기된 시점이고, 소 제기되는 시점이 있고, 시간이 흘러서, 자,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결국에는 판결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물론 뭐 느려 터졌겠죠. 네? 항상 법원이라는 게 느려 터졌어요. 소제기가 되고, 판결이 나게 되는 것이라.
근데 예를 들어 자 갑이라는 사람이 점유자 을한테다가 점유하고 있던 을한테다가 야 네가 하고 있는 거 그거 적법한 점유 아니야. 너 반환해. 라면서 소유자가 소송 건 거예요. 근데 을은 선의 점유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투닥투닥 소송하고 싸웠다는 거죠. 근데 판결 났는데 결국 얘가 패소했다. 얘가 패소를 하게 되면은 그 점유의 모습이 선의에서 뭘로 바뀌어? 악의로 바뀐다. 근데 그 악의로 바뀌는 시점이 판결 난 때부터라고요? 소재기 시부터라고요? 소재기 시부터인 거예요.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소가 제기됐던 게 뭐 예를 들어서 23년이었어요. 판결 난 건 25년이었어요. 예를 들어. 그럼 을은 처음에 선의 점유자였으니까 과실을 취득하고 있었겠죠. 맞아요. 그럼 과실 취득 계속 하고 있었죠. 취득하다가 판결 나고 패소돼서 악의로 바뀌어 버렸다고요. 근데 악의로 바뀌는 시점이 25년서부터라고요? 23년서부터라고요? 23년서부터라는 거. 23년서부터. 이때부터 악의로 바뀐다고 이렇게. 그럼 그간 2년간 얘가 과실 취득했던 거 있죠? 그거 취득해도 돼요? 다 뱉어야 돼요? 다 뱉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악의의 점유자로 바뀌는 시점을 소재기 시점으로 볼 건가 판결 확정시로 볼 건가에 따라서 그런 게 달라져 버리는 거잖아요. 중요한 문제죠. 네, 중요한 문제죠.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자 소재기 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그 사이에 취득했던 과실들 있죠. 반환해야 돼, 반환 안 해도 돼. 그거 반환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반환을 해야 된다. 맞는 말, 틀린 말. 틀린 말이죠. 예. 5번. 과실을 취득하면, 그쵸. 통상 필요비는 청구 못한다. 자, 내려갑니다. 11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은. 자, 1번. 일단, 선의의 점유자고요. 근데 또 어떤 표현 보이죠? 어떤 표현 보이죠? 과실을 취득했다고 돼 있죠. 그리고 나서 또 뭐가 보이죠? 통상의 필요비가 보이죠. 청구해요, 청구 못해요? 못하죠. 1번 틀렸습니다. 바로 정답. 자, 2번 타주 점유자고요. 점유물 멸실 회소 물어보고 있죠. 그럼 역시 전부 다 배상하는 거 맞습니다. 자, 3번 권한 없이 타인 소유 토지 상공에 송전선을 설치해서 토지를 사용 수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남의 부동산을 자기 멋대로 사용을 했고 그리고 지금 점유자가 악의의 점유자죠. 그럼 반환할 때 이자 붙여서 싹 다 반환을 해줘야 됩니다. 맞고요. 자, 4번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들을 반환해줘야 되고 소비해버렸거나 수취를 못했다면 대가 보상해야 된다. 자, 5번입니다.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에 계약관계 등 적법한 점유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자, 둘째 줄입니다. 계약관계 상대방이 아닌 점유 회복 당시 소유자한테다가 점유자 회복자 관계에 따른 유익비 상한 청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문제가 엄청 복잡하잖아요.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단 말이죠. 이거는 자, 좀 복잡하긴 하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은 자, 이거는 엑기스 49페이지요. 엑기스 49페이지에 오른쪽에 사례각이 그걸 좀 말씀드려볼게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지금 갑이 상가 건물을 을에게 보증금 4억에 임대했다고 돼 있죠. 그럼 갑은 임대인이고 을은 임차인. 자, 갑이 오 을이. 을이 여기서 지금 점유자라는 거예요. 점유자.
점유자고 목적물에다가 비용을 투입. 그럼 비용을 투입했으니까 나중에 비용을 청구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자, 갑과 을 사이에 지금 임대차라는 계약 관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임대차라는 계약 관계가 존재하고 있으면 이 을 같은 경우는 임차인으로서 비용을 청구합니다. 자, 만약에 을이 자,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해서 전세권자로서 비용을 지출했으면은 이 을은 전세권자로서 비용을 청구하면 되는 거예요. 맞나요? 만약에 을이 만약에 유치권자면 유치권자도 비용 청구할 수 있어요. 유치권자 권리 중에서 유치하던 목적물의 필요비나 유입비 지출했죠? 청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유치권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자도. 이때 그 근거들이 다 달라요. 임차인 같은 경우는 민법제 626조에서 임차인으로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전세권자 같은 경우는 민법제 310조에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유치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425조 여기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얘가 점유자가 맞는데 비용을 투입했던 것도 맞는데 뭐 임대차고 전세고 이런 계약 관계가 없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뭐 임대차가 됐든 전세가 됐든 이런 계약 관계나 점유 권한이 존재하면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으면은 존재하는 그 원인을 통해서 비용 청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계약 관계가 이렇게 없으면 이때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때 이제 해결하려고 걱정하지 마. 그때를 대비해서 203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 야, 너 계약 관계 없어? 근데 너 비용 투입했어? 걱정하지 마. 너는 임차인도 아니고 전세권자도 아니었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203조를 가지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걸로 규정해 놨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책, 자, 보시면은, 자, 지금 동그라미 밑에 1번에 보세요. 을은 임차인의 비용 상환 청구권. 이게 민법제 626조의 규정이 있거든요. 이거를 가지고 임대차 끝났을 때 임대인 갑한테다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내려갑니다. 2번 단락. X 건물의 반환을 병이 청구하고 있을 때 을은 점유자의 비용 상환 청구권을 가지고 비용 청구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을은 계약 관계가 있는 상태니까요, 없는 상태니까요. 계약 관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임대차라는 계약 관계 있어요, 없어요? 네? 지금 위에 사례 다시 보세요. 자, 갑이 을한테다가 상가 건물을 을에게 임대했다라고 돼 있죠. 그럼 갑하고 을하고 임대차 계약을 했던 거죠. 그죠? 그럼 임대차라는 계약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그러면 임차인은 203조로 비용 청구하는 게 그게 맞아요. 626조로 비용 청구하는 게 맞아요. 626조로 청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차적. 야, 을 너는 계약관계 있잖아. 너 임차인이네. 그럼 626조 갖고 와서 비용 청구해. 그 말인 거죠. 동그라미 2번처럼 203조 비용 청구. 아, 그거 안 된다는 거죠. 야, 203조는 있잖아. 203조는 이렇게 불쌍한 애들. 계약관계 없는 애들. 그런 애들이 비용 청구하는 거라고. 203조 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그 용도가 이렇게 구분돼 있다. 용도가 구분돼 있다.
노숙자 쉼터. 예? 노숙자 쉼터엔 노숙자가 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집 있는 사람 오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네? 예, 비유가 적절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로 돌아가보죠. 문제로. 자, 그럼 지금 5번 지문에서 지금 첫째 줄 잘 보세요. 점유자가 첫째 줄 중간에 계약관계 등 적법한 점유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서 계약관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둘째 줄 끝에 자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에 따른 그 비용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둘째 줄 끝에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에 따른 유익비 이게 203조 말하는 거예요. 203조로 청구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 말이라고요. 네? 뭐? 네. 예. 아닌 임차인의 비용상환 청구인 거죠. 네. 임대차를 근거로 한 임차인의 비용 청구. 예, 계약이 있으니까. 계약이 있으니까. 근데 5번 질문은 계약이 있으니까 계약 없으니까. 계약이 있었다는 거죠. 그 계약이 뭐 임대차 계약일 수도 있고 전세 계약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계약 관계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계약 관계 맞춰 갖고 비용 청구하라는 거죠. 203조 그거 203조 쓰지 말라는 거죠. 203조는 계약 관계 있는 놈들이 없는 놈들이. 예? 없는 애들이 쓰는 걸 없는 애들이. 그거 없는 애들이. 그 말이죠. 아니 자주 안 나옵니다. 자주 안 나옵니다. 자, 다음 페이지요. 자, 13번 문제로 가보죠. 옳은 것입니다. 자, 1번 선답니다. 지상권자가 나오고요. 자, 지상권자가 선의의 점유자로 인정을 받거든요. 근데 과실 수취는 선의 자주 다 있어야 돼요? 선의만 있으면 돼요? 선의만 있으면 됩니다. 선의만. 자주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선의 점유자면 과실 수취권은 다 인정됩니다. 1번 틀렸고요. 자, 2번입니다. 타주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을 합니다. 자, 이때 회복자에 대해서 보존을 위한 금액 상환 청구 할 수 있냐는 거죠. 비용 청구는 2번 선다에서 말하는 비용 청구는 선의 악의 불문이고요. 자주 타주도 싹 다 불문이에요. 상관없이 다 비용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3번 악의의 점유자고요. 자, 이거는 조문 그대로죠. 예, 과실 수취를 못했으니까 대가 보상해야 된다. 4번 점유물이 그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됐고 그리고 나서 어떤 표현 보이죠? 선의의 타주라고 돼 있죠. 그러면 현존한도 아니죠. 전부 다 배상이 맞습니다. 5번 유익비 관련해서 회복자한테다가 가액 증가 현존하면 청구를 하게 되잖아요. 지금 둘째 줄에 지출 금액이나 증가액에 대해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이거 누가 선택한다 그랬어요? 회복자가 선택하는 거죠. 점유자가 아닙니다. 정답은 2번이었어요. 15번 문제로 옳은 것은. 자, 1번 선다에 점유물의 사용으로 인한 이익이다라는 말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사용으로 인한 이익, 이거 뭐를 말하는 거죠? 과실을 말하는 거예요. 임대료, 과실. 근데 지금 점유자가 선의예요, 악이에요? 선의잖아요. 그럼 과실을 반환해야 돼요? 그냥 취득하면 돼요? 그냥 취득하면 되죠. 뭘 반환을 합니까? 반환 안 해도 되죠? 틀린 거죠. 자, 2번입니다. 임차인이 지출한 유익비입니다. 그럼 지금 얘가 임차인으로서 비용 투입시킨 거잖아요. 이때 문장 끝에 가보세요. 203조에 근거해서 비용 청구할 수 있다. 어떻습니까? 지금 얘가 지금 그냥 권한이 없는 애라고요? 권한 있는 사람이라고요? 권한이 있잖아요, 지금. 그죠? 무슨 권한을 가지고 있죠? 임대차라는 권한 가지고 있죠.
그럼 얘는 비용 청구할 때 626조로 청구해야 돼요? 203조로 청구해야 돼요? 626조 이걸로 청구하시라는 거죠. 이걸로. 그죠? 626조로 청구하라는 거죠. 예? 그 지하철에도 그 임산부석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임산부가 앉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임산부가. 203조는 불쌍한 애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무나 쓸 수 없습니다. 아무나. 그러니까 이거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203조로 비용 청구한다고요? 안 됩니다. 너는 626조 가져와야 돼. 자, 3번입니다. 과실수취권 있는 선의점유자. 얘는 본권 없음에도 본권 있다고 오신하고 있는 자죠. 3번이 정답이었고요. 자, 4번입니다. 선의의 점유자에 대해서 그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불법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배제된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선의의 점유자였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부동산에 선의의 점유자예요. 선의의 점유자. 선의의 점유자인데 근데 걔가 하고 있던 그 점유의 모습이 보니까 불법이더라. 알고 봤더니 그게 불법. 선의는 착한 거 아닙니까? 착한데 어떻게 불법을 저지릅니까? 아니요, 선의는 모른다는 뜻이에요. 내가 모르고 있으니까 모르고 불법을 저지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일단 선의의 점유자니까 과실을 취득해도 돼야 안 돼요? 과실 취득해도 돼요. 근데 선의 점유자긴 한데 야 네가 근데 불법을 저질렀잖아. 불법을 저질렀으니까 취득한 과실을 그대로 취득하면 돼요? 과실을 반환해야 돼요? 반환해야 돼? 반환 안 해도 돼? 반환 안 해도 돼. 불법을 저질렀는데 어떡합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면 돼요. 그러니까 점유자가 선의여가지고 과실을 취득하는 문제랑 불법을 저질러서 손해배상해줘야 되는 거는 같은 걸로 봐야 돼요? 별개로 봐야 돼요? 별개로 봐야 돼요. 그럼 불법을 저지른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반환해야 돼요? 배상 책임을 지면 돼요? 네? 배상 책임을 지면 된다고. 그럼 과실은 취득해도 돼요? 과실은 취득해도 되는 거죠. 과실은 취득해도. 그죠? 과실은 취득해도 되는 거죠. 제가 예전에 그 부산에서 그때 수업을 하는데, 네? 부산 수업을 하는데, 그 제 책 인쇄를 안 주는 거예요. 학원에서. 원장님. 그래서 원장님한테 전화했어요. 응? 책 인쇄 안 들었다. 그러니까 원장님 뭐라는지 아시죠? 야, 지난번 명절에, 내가 너한테 좀 가족들하고 식사하라고 좀 줬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그때 제가. 그거는 그거고, 이거는 이건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고, 이건 이건 거라고요. 아니, 결부시키면 돼야 안 돼? 결부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불법을 저질렀더라도 선이면 과실 취득해도 된다고요. 그죠? 아무리 불법을 저질렀더라도 점유자가 뭐라면요? 선이면 과실 반환해야 돼. 과실 취득해도 돼. 취득해도 돼요. 근데 불법 저질렀잖아요. 배상하시면 됩니다. 과실도 취득하고 배상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원장님이 이렇게 유야무야 이렇게 퉁치고 넘어가려고 하더라고요. 열받게. 예.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거 안 넘어가요. 저는 끝까지 싸웁니다. 네? 끝까지 싸워요. 싸워서 제가 승리했습니다. 싸워서 승리하고 헤어지고 또 원장님하고. 예, 그렇게 됐었다는 거죠. 지난 과거를 후회하고 있습니다. 예. 내가 왜 그랬을까. 예.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문장 다시 보세요. 선의의 점유자가 나오고 있고요. 얘가 그 과실 유무 불문하고자 불법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배제된다고 돼 있잖아요. 배제돼요? 배제 안 되고 배상 책임 져야 돼요? 배상 책임 져야 돼요. 네가 선의고 나발이고 상관없죠. 불법 저질렀죠? 그럼 너는 배상하셔야 돼요. 배상하셔야 돼요.
그게 맞다는 거지. 자, 5번 내려갑니다. 일단 타주라고 나왔고요. 그럼 네가 뭐 선이든 말든 상관없죠. 현존 한도 배상이에요. 전부 다 배상하셔야 돼요. 전부 다 배상하셔야 되죠. 이러면. 자, 3번이 정답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17번 문제입니다. 이제 극악의 난이도입니다. 17번 참고로. 자, 가부의 권리관계 옳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젠장 변리사 문제를 넣어놨어요. 우린 중개사인데. 자, 1번 갑이 부동산을 증여받아서 점유를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그 증여가 무권리자에 의한 것임을 알았던 거예요. 자, 그러면 처음에 증여를 받을 당시에는 무권리자라는 거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죠. 그러면 자주예요. 계약 당시 몰랐으면 자주로 봅니다. 무효임을 몰랐던 매수.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타주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맞습니다. 1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2번. 통상의 필요비 청구가 부정되는 민법 규정. 이거는 악의의 점유자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냐. 자, 우리가 이제 앞서 계속 봤던 이런 게 있었죠. 점유자가 자,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을 하면은, 과실을 취득하면 뭐는 청구 못 한다 그랬죠? 통상의 필요비자.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한다고 청구 못 한다고. 못해. 과실 취득하면. 그럼 이 규정이 과실을 취득을 하시면요. 통상 필요비는 청구 못 합니다. 라는 이 규정. 라는 이 규정은 선의의 점유자한테 적용되겠어요? 악의의 점유자한테 적용되겠어요? 맞아요. 선의한테 적용되는 거죠. 선의의 점유를 전제로 하는 거죠. 왜냐하면 과실은 누가 취득할 수 있어서? 맞아요. 선의의 점유자 과실을 취득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점유자가 악의의 점유자면 과실 취득 못 하잖아요. 그럼 이 규정이고 나발이고 적용돼야 안 돼요? 안 되겠지. 그러니까 지금 2번에서 자, 통상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이 규정은 악의의 점유자한테는 적용시켜 줄 수가 없다고요. 왜냐면 악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할 수 있으니까요. 취득을 못 하시니까요. 취득을 못 하니까요. 악의의 점유자. 그럼 누구한테 적용시켜야 된다는 거죠? 맞아요. 선의 점유자한테다가 적용시켜야 된다. 자, 3번입니다. 비용상환 청구권에서의 그 유익비 같은 경우는 지출한 금액과 현존하는 증가액 중에서 갑이 선택. 갑은 지금 회복자예요, 점유자예요? 맨 위로 가보세요. 맨 위로 가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점유자 갑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갑이 회복자예요, 갑이 점유자예요? 갑이 점유자죠. 왜 갑이 점유자죠? 지금 점유자 갑이라고 돼. 문제에서 점유자 갑이라고 시작했잖아요. 갑이 점유자죠. 그럼 점유자 갑이 선택할 문제예요? 저 회복자가 선택하셔야 돼요. 회복자가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4번 점유물이 점유자 갑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 자, 이때 갑이 악의의 점유자라고 하면은 전부 다 배상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둘째 줄에 선이면서 타주 점유자로서 부담하는 그 범위하고 같아요? 범위가 똑같아요? 범위 똑같은 거죠. 범위가 똑같은 거죠. 전부 다 배상이죠. 전부 다 배상. 자, 5번입니다. 점유를 침탈당한 갑이 유치권 소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합니다. 이때 점유를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로 행사를 해야만 한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유치권 소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 있죠. 자, 이거는 204조가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204조.
요게 적용되는 게 아니죠. 이게 무슨 말이지 도대체 이게?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엑기스 잠깐만 보세요. 엑기스 50페이지 보세요. 50페이지. 엑기스 50페이지에서 점유자가 점유보호 청구권 행사를 할 수 있거든요. 이때 그 점유물의 반환 청구 있죠. 그 반환 청구는, 자, 왼쪽 밑에 3번에 보시면은 제척기간이요. 침탈된 날로부터 몇 년 내로? 1년 내로 행사해야 된다라고 돼 있죠. 이게 우리 민법제 204조 3항이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로 행사를 해야 되는 것이다. 204조 3. 이거는 점유자한테 적용되는 거예요. 점유자한테. 점유자가 침탈당했을 때 점유물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는 걸 그 내용으로 한다.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 그거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 아까 5번 지문 있잖아요. 5번 지문. 여기는 지금 점유물 반환 청구라고요. 유치권 소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이라고요. 유치권 끝나서 손해배상 청구하시겠답니다. 지금. 이거는 점유물 반환 청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침탈 당한 날로부터 1년, 그거 아니죠. 그게 적용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침탈 당한 날로부터 1년 내 행사해야만 한다. 그게 아니라고요. 틀렸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이제 밑으로 좀 내려가셔가지고 19번 틀린 것은, 자, 1번 당연히 맞고요. 1번 당연히 맞습니다. 자, 2번 과실수취 관련해서 점유자가 선인지 악인지 판단 시점. 이거는 과실이 생겨나는 때입니다. 과실이 언제 생겨나냐면은 원물로부터 분리됐을 때입니다. 3번 악의의 점유자는 과실 대가 보상해야 되고, 자, 4번 멸실 훼손됐는데 선이고 타주죠. 타주. 그럼 현존이에요? 전부 다 배상이에요? 전부 다 배상하셔야죠. 5번입니다. 과실을 취득한 점유자는 비용 전부 다 청구할 수 있다. 맞나요? 뭐는 청구 못하죠? 통상필요. 통상필요비는 청구 못하죠? 전부 다 하라고 하면 안 되지. 그죠? 예, 자, 소유권 여기서부터 좀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